네, 그러면 지금까지 환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가 어떤 녀석이었는지 자기소개도 듣고, 이제 얘 친구들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혔다라면, 이제는 이제 환율이 사회현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 이제 짚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사회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이 포인트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는 키워드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환율이 어떤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쪽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그 핵심을 짚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 국제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역업자랑 해외 투자자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해외 투자자. 무역업자는 이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환율이 사회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요 그러니까 환율이 수출업자, 수입업자, 해외 투자자에 대한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출업자입니다. 수출업자는 어, 우리가 일단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한국에 사는 기억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그 김치를 수출해 본다라고 해보죠. 김치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김치를 거래할 때는 김치 한 포기에 항상 1달러라는 1달러에 팔리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김치 한 포기에 1달러고 현재의 환율은 은행에서 계기판에 써져 있는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기억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김치 한 포기를 팔 때마다 이 지갑에 1,000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띵동 하고 충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환율이 1달러였는데 갑자기 2,000원으로 뛴 겁니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억이라는 사람이 김치 한 포기를 파는데 이 김치에 관련된 레시피를 뭐 특별한 뭐 마법의 소스를 개발해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이 맛을 기깔나게 바꿔낸 것도 아닌데, 이 환율이 올랐다라는 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나를 수출할 때 이제 통장에 한 포기당 1,000원씩 찍혔는데, 이제는 지갑에 한 포기당 2,000원씩 찍히는 이 놀라운, 어떻게 수익률로 따지면 100%더 버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에서 100% 플러스 1,000원에서 2,000원씩이나 벌어들이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기술 개발, 기업의 그 노력을 안 했는데도 이 환율이 변함으로 인해서 이 환율이 오르니 수출업자는 쾌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겠죠. 반대로 수입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업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는 1,000원 받던 거에서 2,000원을 받게 돼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수입업자는 한국에 이렇게 있고, 네, 다시 미국에 있으면 이번에 어떤 걸 수입해 볼까요? 뭐 태블릿을 하나 수입해 본다라고 해보죠. 태블릿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팔 때 저희는 항상 1달러를 줘야 된다라고 해보죠. 이것도 똑같이 1달러에 1,000원인데, 물론 이제 태블릿 하나에 1,000원인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그 태블릿 하나를 사드리는데, 여기 이제 또 이번에 니은이라는 애가 수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니은 입장에서는 태블릿 하나를 사는데 지금 이제 1,000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갑에 1,000원이 있으면
이제 이 돈을 다 써가지고 외환시장에 가서 1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 그 수출업자한테 천 원, 아니, 그 1달러를 넘겨주면서 태블릿을 수입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태블릿을 수입하는 니은 입장에서는 1,000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또다시 환율이 2,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이 니은 입장에서는 1,000원이 아니라 이제 2,000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외환시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블릿 가격은 이제 1달러로 항상 1달러로 팔리는데 이제 외환시장에 가서 1달러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원화가 엄청나게 약세가 돼가지고 이제 은행 창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원씩이나 2,000원 줘야 간신히 1달러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라면서 이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눈물을 흘리겠죠. 이거 태블릿 하나 사는데 1,000원씩인 1,000원밖에 안 드는데 이제 환율이 오르니까 이제 2,000원씩이나 필요한 거죠. 뭐 그렇다고 이 태블릿의 성능이 엄청나게 태블릿의 성능이 좋아져서 뭐 그런 태블릿의 기술력이 좋아져서 가격이 오른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태블릿이 수입이 되는데 환율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거의 그냥 2배 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자는 수입업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입업자가 운 이유는 뭐였죠? 태블릿 하나의 가격이 지금 태블릿 하나 수입하는데 1,000원이 필요했는데 2,000원씩이나 필요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입 물가가 뛰는 거죠. 이거를 수입 물가가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뛰기 때문에 이걸 비싼 가격에 줘야 되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수출업자 입장에서 왜 이 사람이 웃었었죠? 아까 김치 한 포기를 파는데 1,000원만 1,000원만 받아냈었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출 물가가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소득이 수출 물가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제 김치 한 포기에 1,000원만 받아내던 거에서 환율이 뛰면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2,000원씩이나 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오르면 무역업자한테는 이런 일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자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이 이렇게 있고 다시 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있다 해보죠. 여기 이제 미국에 어떠한 사람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사본다 해볼까요? 뭐 한국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사본다라고 해보죠. 이것도 뭐 말은 안 되긴 하지만 삼성전자 한 주에 지금 계산상 편의를 이렇게 1,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달러에 1,000원인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선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꾼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얘 입장에서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예 횡보했다라고 보죠. 삼성전자에서의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다시 달러로 교환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환율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외환창고에다 외국인이 영어로 이제 물어보겠죠. 어, 어, I have 1,000원. How much 달러 제가 죄송합니다. 달러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1,000원을 가지고 외환시장에 가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0.5달러를 받아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1,000원을 들고 이제 한국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그냥 다시 이 높아진 환율로 인해 이 높아진 환율을 적용해서 환전하고 나오니까 가지고 있던 수중에 있던 돈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한테서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오르는 거니까 누가 우리나라 그 휴지 조각이 된 돈을 가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오르면 해외 투자자는 울면서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겁니다. 돈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2,000원이 500원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마카 색깔이 잘 안 나오고 이게 좀 나오네. 하면 수출업자는 반대로 눈물을 흘리겠죠. 왜냐? 김치 하나 파는데 1,000원 받았는데 1달러에 1,000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김치 하나를 팔았더니 500원만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김치를 수입하는 애가 항상 1달러를 넘겨주더라도 그 1달러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보니 1,000원을 바꿀 수 있었던 게 500원으로 바꾸니까 수출 소득이 줄어들면서 수출업자는 울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수입업자도 태블릿을 하나 사는데 1,000원 주고 1달러를 바꿔서 태블릿을 하나 사던 상황에서 이제 500원만 주고도 태블릿 하나를 쉽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태블릿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진 효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또 내려가면 해외 투자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투자를 하려고 우리나라로 자금 유입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이 1달러로 500원으로 내려가면 지금 1달러 가지고 1,000원으로 바꿔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던 애가 삼성전자의 주식에서에는 아무런 수익률의 변화가 없었지만 이 낮아진 환율로 가져가면은 이 1,000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2달러로 바꿔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요 환율이 적용되지만 나갈 때는 요 환율이 적용되면서 수중에 1달러를 가지고 투자했던 상황이 2달러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갑이 2배가 뻥튀기 되는 겁니다. 환율만의 효과로. 그러면서 환율이 이런 사회현상에 이런 관계를 가져다 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회 현상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현상은 항상 얘기했듯이 수요랑 공급의 모든 경제적인 사건이 수요랑 공급으로 정리가 되면서 요 가격을 형성해낸다라고 했죠. 근데 환율은 대외적 돈의 가격이라고 이제 살펴봤었고, 또 이제 이거는 환율은 또 외화의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이면은 1달러가 1달러라는 물건을 1,000원이라는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외화의 가격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외화의 대장이 현재는 이제 달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달러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요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금리랑 성장률에 의해 거의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되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자율을 준다라고 할 때 더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채권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수익률이 나온다라면 그 달러를 필요로 하는 그 수요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미국 달러를 가지고 채권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또 미국에서 성장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뭐 미국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뛰어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사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성장이 많이 나오면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그 원인을 제공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달러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달러의 공급이겠죠. 달러의 공급이 수요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그 미국에서의 금리도 높고 성장률도 많이 나오면 수요는 올라가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미국이 이제 달러의 공급을 줄이는 무슨 긴축 정책을 하는 이러한 통화적인 내용, 통화 정책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에 관련된 정책을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부분에 이제, 어, 6, 7, 8, 9교시 정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일단 그 통화 정책에서 긴축을 하면은 달러의 공급이 준다라는 사실만 포인트로 짚고 가면서, 수요는 늘고 달러의 공급을 줄면은 어떻게 되죠? 수요는 늘고 공급을 줄면 이제 환율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뛴다라는 거는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뭐 2,000원으로 되면서, 이렇게 보면 달러 가치는 오르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면서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높고 공급은 적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환율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을 막 이렇게 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와서 그 미국에서 뭐 이제 돈을 푸는 이런 것들도 이제 뒷부분에, 네, 8교시, 9교시 뭐 이쯤에서 이제 한번 배우게 될 텐데, 완화 정책을 중앙은행이 쓰게 되면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금리와 성장률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달러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요도 줄어들게 되면 여기 있던 환율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원화 가치는 오르면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는,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면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 오를 것이고, 이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작다라면 달러의 가격이 환율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과 사회현상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것도 알겠고 내리는 것도 알겠다. 저번에 이제 물가 배울 때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과 비슷하게, 아니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좋은 거야, 내리면 좋은 거야, 이런 질문처럼 환율이 오르면 좋은 거야, 내리면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한테는 좋고 수입업자한테는 안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환율이 내리면 수출업자한테는 안 좋고 수입업자한테는 좋았었습니다. 이러면 아니 환율이 오르면 한국가 안에서도 이렇게 양상이 갈리게 되는데, 도대체 환율이 오르는 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은 거냐, 내리는 게 좋은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냐, 내리는 게 좋은 거냐라는 다양한 답을 찾았을 때도 이제 그 당시에 부채가 많은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일 때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도 한번 요 지도가 어디 갔나요? 네, 지도가 여기 이제 항상 중요한 건 실물 경제 상황이 중요하니까,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에서의 핵심은, 골을 넣는 선수들은 실물경제였기 때문에, 이 실물경제의 상태에 따라서 실물경제가 좋으면과
실물 경제가 나쁘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저희는 돈의 가치는 금리와 성장률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물 경제가 좋다라는 말은 성장이 팍팍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 금리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높은 게 좋겠죠. 반대로 이런 실물 경제에서 성장이 안 나오는 이게 이제 오늘날과 같은 저성장 시대고, 이게 이제 고성장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성장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성장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렇게 경제의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뭔가 경제의 파이가 잘 커지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각 국가들은 이 파이들을 서로 나눠 먹으려 할 건데 금리를 살짝 내리면서 이 경제 파이에 예를 들어 한국이 이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살짝 내려줌으로써 한국의 파이를 먹는 부분을 살짝 더 넓혀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낮추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오르게 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누가 좋죠? 수출업자가 좋죠.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할 때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나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금리를 낮춰서 돈의 가치를 낮추면서 환율을 올려서 가격 경쟁력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수출업자를 좋게 해주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2014년 이후로 정말 이제 2008년 위기 이후로 그 사회가 되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한 2014년 이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환율 전쟁을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각 국가들이 이 기술력의 혁신이 이제 잘 안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그 각 국가들이 정해진 파이를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내가 원래 요만큼 가져갔던 거, 내가 이제 이만큼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더 많이 찍든, 금리를 내리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서, 이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국의 환율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수출업자를 좋게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챙기는 이런 상황을 이제 저희는 환율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은 정말 과거의 산업혁명 초기 이렇게 막 성장이 막 뿜어져 나올 때 이런 고성장 시대에서는 어떠한 느낌이 있었냐면은 이제 성장률이 빵 나오니까 이 돈의 가치가 높은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자부심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이 이제 대영제국 시대에서는 영국이 이제 파운드화를 쓰는데 이때는 오늘날은 일본이 엔화를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에서 특정한 국가가 돈의 가치를 낮추면서 환율을 올리려는 행동을 보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이제 눈치를 주는데 이때는 돈의 가치가 파운드의 강세, 돈의 가치가 높은 게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돈의 가치가 높으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환율이 떨어지는 게 어떤 수출업자한테는 안 좋았고 수입업자한테는 좋았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고성장 시대에서는 수출업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물건에 제값 내고 팔면서 수입을 할 때는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들한테서의 물건을 사들일 때 내가 할인 쿠폰을 갖고 있는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 가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환율을 올려서 수출업자의 웃음을 지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실물 경제에서의 성장이 나오면은 이제 그 성장률이 이렇게 얘가 이 진짜 중요한 실물 경제에서의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돈의 가치가 높은 거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는 거를 되게 자부심으로 느끼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오늘날 같이 실물 경제에서 성장이 안 나오는 저성장 시대에서는 모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성장이 제동이 걸려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돈의 가치를 낮추면서 환율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그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 경쟁력을 챙긴다는 이런 실물 경제에서는 환율이 낮은 게 실물 경제가 좋은 거에서는 환율이 낮은 게 바람직하고 실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환율이 높은 게 바람직하다라는 환율이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라는 질문에 이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